탕, 탕, 탕. 캘리포니아 해군 특수전 훈련장. 세 발의 총알이 모두 표적 정중앙을 관통했습니다. 또 퍼펙트. 하지만 총을 든 동양인 여성 박진아는 무표정이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최고의 저격수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한국에서 입양된 그녀. 이제 진짜 부모를 찾기 위해 전역을 결심했어요. 인천공항 도착 후 종로 희망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부모님 찾아드릴게요. 친절한 정 사장. 하지만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쾅.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8명. 진아가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해 지하실에 감금됐어요. 앞에는 화장 진한 50대 여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박진아지. 25년 전 입양 보낸 아이. 나는 강미란이야. 네, 엄마다. 25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진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남자가 딸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말이죠. 특수부대 여군을 건드린 조폭들.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불러일으킬 거대한 폭풍이 시작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해군 특수전 훈련장.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표적지를 향해 연속으로 발사되는 총알들이 모두 정중앙을 관통하죠. 총을 든 사람은 29세의 동양인 여성 박진아입니다. 퍼펙트 스코어 진아. 오늘도 최고 기록이군. 동료 대원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진아는 묵묵히 총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엔 늘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진아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전역 신청서였어요.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죠. 동료들은 그녀가 왜 최고의 커리어를 포기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25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진아는 양부모인 데이비드와 미셸에게 늘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양부모는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진아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죠. 하지만 진아의 마음 한구석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진아, 우리가 내 진짜 부모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도와줄게. 미셸은 늘 따뜻한 미소로 진아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아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진아는 여행용 가방 하나만 들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25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습하고 더운 공기가 확 다가왔죠. 미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아는 서툰 한국어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저 사람 찾는 곳 어디 있어요? 아, 흥신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로에 유명한 데가 하나 있긴 한데. 운전기사의 추천으로 진아는 희망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딩 3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친근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사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 사장은 과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진아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자 더욱 열성적으로 도와주려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전문이에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진아는 자신의 한국 이름인 박진아와 생년월일 그리고
기억나는 몇 가지 단서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 사장은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양 갈 때 부모님 성함이나 주소 같은 건 기억나세요? 아니요, 너무 어렸어서. 진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 사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맡겨두세요. 일주일 정도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는 진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 사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계산적인 눈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물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외국에서 온 여자애입니다. 혼자고 연고도 없어요. 조건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양부모가 보내준 생활비가 있었지만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죠. 그때 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진아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부모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서둘러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정 사장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아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앉으세요, 진아 씨. 차 한 잔 드릴게요. 정 사장이 내민 차를 받아든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8명이나 되었어요. 진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전투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진아 씨, 진정하세요. 이분들이 당신을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정 사장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찾아주겠다더니 이게 뭐예요? 진아가 소리치자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카운터 어택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진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뒤에서 몰래 접근한 남자가 진아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어요. 이 년이 보통 년이 아니네. 남자들은 진아를 결박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진아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진아는 지하실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어요. 앞에는 화장을 진하게 한 5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깼구나. 여성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진아가 따져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박진아지. 어떻게? 25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 맞지? 여성의 말에 진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나는 강미란이야. 네, 엄마다. 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할 리 없어요. 이런 일?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너 혼자 한국에 와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낫다. 미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진아를 보호하려면 이런 식으로 납치할 이유가 없었어요. 풀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상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알겠지?
미라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미라는 다시 진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가 났어요. 진아야. 왜 이래요? 정말 제 엄마라면 왜 이런 일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아는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니.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그만둬요. 저랑 함께 나가요. 진아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로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전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양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 엄마도 함께 가요. 그 말을 들은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국, 부자 양부모, 그녀의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새벽 미란은 진아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나가야 해. 둘은 몰래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경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미란이 길을 안내했고 진아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쫓아올 거야. 둘은 근처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미라는 진아에게 다른 옷을 사입히고 자신도 모자를 눌렀으며 변장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둘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제 엄마가 맞나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었어. 지금도 있지? 진아는 놀라며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진아가 미란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진아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진아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국 가서 함께 살아요. 양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라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미국, 새로운 삶, 부잣집,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기회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진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도 함께. 아버지?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도박꾼이었어. 술만 마시고 빚만 지고. 그래서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어디 계시는지. 몰라. 연락도 안 되고. 아마 죽었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찜질방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소탕 작전으로 여러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아를 노린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뉴스를 본 한 남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던 60대 초반의 남성 박광식이었어요. 진아, 우리 진아. 박광식은 25년 전 아이 진아가 입양될 때까지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아내 미란이 빚을 지고 가출한 후였어요. 당시 박광식은 원양어선 선원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몇 달씩 집을 비워야 했죠. 어린 진아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결국 박광식은 눈물을 삼키며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진아야.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입양센터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박광식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진아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빠가 우는 게 신기해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후 박광식은 딸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양어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물에 손가락이 끼어 3개를 잃었어요. 더 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다친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박광식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중 미란이 만든 빚독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었어요. 박광식은 딸을 위해 모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진아만 찾으면, 진아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박광식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어요. 일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집도 잃었습니다. 지금 박광식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딸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광식이 뉴스에서 딸의 이름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고승민, 고승민아. 박광식은 같은 처지의 친구를 찾아 소리쳤습니다. 고승민은 과거 함께 원양어선을 탔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통영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광식아? 진아야, 우리 진아가 한국에 왔대. 박광식은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고승민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진아가 사기를 당했나 봐. 그런데 미란이도 나왔더라. 미란이가? 그 여자가? 박광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아내 이름이었어요. 광식아, 진아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미란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승민의 말에 박광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고승민은 서울로 올라와 진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수소문한 결과 진아와 미란이 숨어있는 찜질방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진아 씨 맞나요? 찜질방 로비에서 고승민이 진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아는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누구세요? 제가 당신 아버지 친구입니다. 박광식 씨의 친구 고승민이라고 해요. 그 말에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가 누구라고 그런 말씀을. 미란 씨, 오랜만이네요. 고승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미란에게 인사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요. 진아는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 듣지 마. 거짓말쟁이야. 하지만 진아는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고승민은 진아에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도박꾼이 아니에요.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성실한 분이죠. 그럼 왜 엄마가? 미란 씨가 빚을 지고 떠난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25년 동안 그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요. 진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했던 말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입양동 의서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 박광식 씨만 서명했어요.
미란 씨는 그때 이미 없었거든요. 고승민의 말에 진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역 근처에 어려운 형편이에요. 하지만 당신만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란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면 자신은 진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찜질방으로 돌아온 진아는 미란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입양동 의서를 같이 확인해봐요. 입양센터에 가서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아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이제 미국 가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25년 동안 궁금해했던 게 과거예요. 진아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모함한 미란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아는 혼자 입양센터를 찾았습니다. 미란은 말리려 했지만 진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25년 전 박진아의 입양 관련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입양동 의서에는 정말 박광식의 서명만 있었습니다. 보호자 란에도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강미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상담일지도 있어요. 직원이 건네준 상담일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박광식 씨,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 모친은 빚 문제로 가출 상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입양 신청. 진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고 희생한 분이었습니다. 입양센터를 나선 진아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고승민이 알려준 장소였어요.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 밑 그곳에서 진아는 아버지 박광식을 찾았습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쳐놓은 천막 안에서 박광식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진아는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옷은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리정돈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진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박광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25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아야, 우리 진아. 박광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진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박광식은 황급히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무슨 소리야, 진아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말만 듣고 미란이를 만났구나. 박광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빠, 정말 저 때문에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진아는 아버지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울었습니다. 원양 어선에서 다친 손가락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가 힘들다고. 아빠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게 가장 다행이야. 박광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빠, 미국 가요. 같이 가요. 미국? 네. 양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광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아야. 아빠는 이미 늙었어.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아빠 없이는 안 가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아의 간절한 마음에 박광식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가 신고한 거였어요. 미란과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아빠 가야 해요. 경찰서에서 증언해야 하거든요. 박광식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2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진아는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정 사장과 조직원들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어요. 이제 미란만 남았습니다. 강미란은 어디 있습니까? 찜질방에 있을 거예요. 경찰과 함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아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말이죠. 미란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진아야, 나도 미국 데려가. 나도 내 엄마야. 하지만 진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제 엄마 맞나요? 진짜 엄마라면 절 이용하려 하지 않았을 텐데요. 미라는 끝까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신매매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이었어요. 며칠 후 진아는 박광식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양부모 데이비드와 미쉐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데이비드가 박광식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쉐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버님,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게 고마웠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진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날 밤 미국집 거실에서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광식은 진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데이비드와 미쉐는 진아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진아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3살 때부터 혼자서 신발도 신고. 박광식의 이야기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거실 벽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진아는 진짜 아버지와 양부모 사이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죠? 진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서는 인신매매 조직 전체가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 사장과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강미란도 공범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박광식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진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진아가 물었습니다. 박광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아빠가 가장 잘한 일이 너를 입양 보낸 거야.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진아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거짓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일기에 썼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싸우는 방법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배웠다. 아빠, 데이비드, 미쉐,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창문 밖으로는 평화로운 미국 교회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아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찾아 헤맬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걸 찾았으니까 말이죠.